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오늘 오후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재건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꼽히는 삼부토건은 전거래일보다 30% 오른 702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외에도 철강 건자재 전문 회사인 SY스틸텍, 산업기계 및 소방특장차 업체인 현대 에버다임 등은 20%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내년에 HBM 생산 능력을 올해 40% 이상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오늘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내년 월 14만 장의 HBM 전용 D램 생산 능력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023년 3만 장 규모에서 올해 10만 장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약 4만 장을 더 추가한다는 것으로 HBM 분야에서 확실한 1위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대한항공이 중국발 화물 수요 증가와 성수기 동안 늘어난 여객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대한항공은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4조 2,408억 원, 영업이익은 19% 상승한 6,186억 원을 기록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4분기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동남아 노선을 중심으로 항공편을 추가 운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 대선 판세에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오후 들어 증시는 주저앉았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2차 전지 등의 업종에 대거 먹구름이 낄 것이라는 불안감이 강하게 작용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당분간 트럼프 트레이드가 극성을 보일 수 있는 만큼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보수적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을 맡은 박효진입니다. 드디어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됐습니다. 조금 전 들려온 CNN 속보에 의하면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이 들려온 이후부터 쭉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담아내는 모습이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크게 부담을 줬고요. 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됐던 2차 전지와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종목들이 크게 빠졌습니다. 반면 트럼프 수혜주로 꼽혔던 방산 금융주들은 강세였는데요. 이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지금 이제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대선 개표 추이에 따라서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렸던 오늘장 대응하시면서 2분 기다린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조영호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제까지만 해도 초박빙이었던 미국 대선이죠. 오늘 결과가 나오자마자 또 방송을 해주시게 됐는데 일단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오늘장 분석도 들려주실까요?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조영호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 대선이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나서 12시인가요? 뭐 하여튼 그때부터 시작되고 나서 오전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 이제 한 12시에서 1시 그 시간 이제 점심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방향성이라든가 어떤 테마 그리고 뭐 강세 테마, 업종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이제 좀 바뀐 모습인데 보시면은 이제 전일 이제 대선을 앞두고 나서 미국 증시는 이 기대감 때문에 이제 굉장히 강하게 좀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집권당,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해리스 당선율이 이때까지만 해도 좀 높았었어요. 그래서 미증시도 이제 뭐 집권당이 집권에 있을 때 만약에 이 증시가 상승했을 경우에는 상승하고 나서
집권당이 다시 집권을 하면은 증시가 또 올라간다. 뭐 이런 이제 공식이 있었는데 일단 그 공식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주면서 나스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이제 강한 급등이 나왔는데 어제 뭐 전 섹터가 거의 다 올라갔어요. 지금 보시면은 엔비디아라든가 뭐 반도체 올라갔죠. 그리고 뭐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뭐 월마트, 뭐 소비재, 그리고 리오프닝, 식음료, 그리고 이제 뭐 메타,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에너지 뭐 할 거 없이 원자재 할 거 없이 다 상승했던 어저께 굉장히 좋았던 하루였고 이런 부분이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상당 부분 지형이 많이 바뀌겠죠. 우리나라처럼.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스펙타클, 다이내믹했던 날인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는 당선 확률이 트럼프가 거의 뭐 이제는 한 5%도 더 넘게 봐야죠. 이제는 선거인단이 270명 확보하면 되는데 지금 거의 263명 정도, 263명을 지금 벌써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는 거의 뭐 95%가 아니라 한 99%까지 요 당선 확률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 증시판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놓고 보자면은 이 두 명의 인물 중에서 우리나라는 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 때가 굉장히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죠. 오전장에서 분명히 그런 흐름이 좀 나왔고 트럼프 강세 흐름 나오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전반적으로 다 무너졌죠.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런 부분은 결과론적으로 한국 증시에는 좀 단기적으로 상당히 악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이미 끝난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거의 그래서 이제 트럼프 당선이 이제 확실시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오늘 이제 지금 코스닥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오전장만 해도 이제 잘 갔죠. 요때가 이제 강세 시작했을 때 시작점 오늘 시초가 요 오전장에서 이제 보면은 해리스가 이때 우세였어요. 해리스 우세. 사전 투표 이제 딱 뚜껑을 열었더니 뭐 75%, 75대 뭐 30 해서 지지율 격차가 100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70대 뭐 25 뭐 해가지고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역전이 되고 그리고 이제 펜실베니아라든가 조지아주 이런 경합주에서 특히 조지아주에서 트럼프가 이긴 게 굉장히 뼈아팠고 또 펜실베니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경합주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 주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좀 그런 부분인데 오늘 끝난 거는 마이너스 한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상하로 주가의 등락을 좀 보면은 변동폭이 지수가 마이너스 3%예요. 고점 대비해서. 그러면은 개별 종목들은 이 관련돼서 반 트럼프 종목들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한 5에서 10%는 밀렸다는 소리예요. 충격이 상당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지수 자체로 보지 말고 이 등락폭을 좀 봐야 되니까. 자, 지금 이런 모습이 일단 비트코인에서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 쪽으로 당선이 좀 어느 정도 감지가 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께 장중에 이 비트코인 차트 올려드리면서 트럼프가 이거 왠지 좀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라인이죠, 이 라인. 그죠? 이 라인 깨지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여기서 오늘 급등 나와주면서 장중에 한 10% 정도 비트코인 좀 강세 보여주면서 이제는 역대 최고점입니다. 신고가 비트코인도.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원화 기준으로 이제 갖고 오지를 않고 지금 달러 베이스로 갖고 왔는데 그때 이제 설명드렸죠. 이제 뭐 우리가 FX라든가 외환거래죠. 외환거래 그리고 또는 뭐 원유 이런 이제 상품 선물을 거래를 할 때 보통 달러 베이스로 많이 해요. 달러 베이스. 그러면은 한 계약당 기준 가격은 이 한 계약당 이 상품 한 계약당 증거금이 어느 정도인가? 요 기준이 10만 달러예요. 보통 달러 베이스로.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은 향후에 어떤 것으로 이제 범주가 들어가 줘야 되냐면은 이렇게 들어가 줘야죠. 단순히 가상화폐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애초에 생성되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각광받았던 이유가 디지털 화폐란 말이에요. 디지털 화폐.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지털 금이죠. 디지털 금. 이것도 분명히 한 계약당
응? 그런 어떤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 비트코인당 74,000이라는 소리죠. 이게 이제 10만 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있고 뭐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다. 그것까지는 조금 우리가 시기상조인 것 같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비트코인 1 비트코인당 10만 달러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 논리로 보면은 요거를 지금 저는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을 이런 논리로 좀 강세를 많이 외쳤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 관련주로 해서 몇 가지가 있죠. 앵커님 뭐 다 아시겠지만 뭐 트럼프 관련돼서는 지금 뭐 브리핑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원전 네. 그리고 재건 또 있고 이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방산, 뭐 예, 방산도 금융. 있고 금융 그리고 뭐 가상화폐 그렇게 있고 또 이제 개별적으로 또 재미있는 인물이죠. 예. 테슬라. 혼자 종목명이 올라와 있네요. 예, 어제도 이제 테슬라 좀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 아마 오늘도 저녁 시간에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 이런 것들은 좀 안 좋지만 의외로 테슬라는 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장중에 재건 관련주들 오늘 이제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SG라는 종목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현지 관련해서 이제 아스콘 공장을 인수를 했죠. 지금 현재 가지고 있죠. 그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이 재건 관련돼서 강세 보이면은 SG 같은 경우는 이전의 고점 이런 데를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일단 오늘 상한가 갔어요. 그래서 추세가 좀 아직 살아있다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오늘 이제 재건 관련주들 이제 좀 보면은 시총 좀 작은 거는 이제 거두절미하고요. SY 스틸텍이라든가 SG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뭐 해가지고 굉장히 많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뭐 좋다기보다는 그래도 영업이익을 꾸준히 좀 내주면서 안정적인 좀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었던 이 HD 현대건설 기계 오늘 이제 거의 17% 급등 좀 나아준 모습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 트럼프가 좀 당선이 됐으니까 좀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좀 추가 상승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갤럭시와 머니트리 요건데 오늘 이제 그 장 끝날 때 동시호가까지 쭉 밀어버리면서 오늘 23% 갔어요. 그러면서 강하게 갔는데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이제 향후에 대응을 할 때는 그때 이제 제가 답안지를 드렸죠. 48, 10, 48, 12. 16. 그러면 지금 요 중간에 있는 거죠. 요 지금 주가가. 그죠? 여기가 지금 9,000원인데 9,000원을 오늘 깨버렸죠. 그러면은 이제 12,000원까지 갈 수 있겠죠. 지금 12,000원은 이전에 이제 좀 막혔던 그런 자리인데 충분히 좀 도달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가상화폐 쪽도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은 좀 단기적으로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 사진 보시면은 재밌어요. 지금 이 트럼프 연설할 때 일론 머스크가 막 컹충컹충 뛰고 막 이런 모습인데 일단 뭐 성공했어요. 지금은 더 뛰고 있겠네요. 성공했어요. 예. 성공했어요, 참. 예.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테슬라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은 어저께 기준으로 이제 종가 기준으로 251달러인데 지금 오늘 우리나라 뭐 2차 전지라든가 현대차 뭐 이런 종목들은 아주 그냥 죽을 썼는데 의외로 이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흐름이 또 강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밀렸다 그러면은 이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참 반응이 재밌어요. 어떻게 좀 반응을 할지. 이렇게 열성적으로 했는데 정작 자기가 오너인 이 주가가 만약에 밀려버린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그런데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시점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제 반대로 지금까지는 이제 트럼프 관련된 이제 수혜 종목 이제 봤는데 반대로 이제 트럼프는 뭐 원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통적인 거를 좀 선호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재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깎아내리면서 좀 정책을 좀 이제 강하게 좀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이 CS 윈드 같은 경우도 오전장까지는 괜찮았어요. 이때 이제 해리스가 앞서갈 때. 근데 갑자기 이제 트럼프 갑자기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개표율 그거에 따라서 당선 확률이 이제 높아가면서 오늘 수직 급락하면서 뭐 하방 쪽으로 일단 어떤 지지 포인트들은 다 깬 모습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 지금 이런 것들 요 포인트가 굉장히 의미 있던 곳인데 여기서 그리고 나서 만약에 오늘 해리스가 당선이 좀
이 지지율이 좀 좋았다면은 여기서 밀고 올라가는 힘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굉장히 강한 좀 파동 좀 보여줬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아쉽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단기적으로 이런 추세들은 다 깨졌어요. 이 추세들은. 근데 이 CS 윈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재 가치라든가 영업이익 지금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그런 것들에 봤었을 때 이제 현재 시총이 과연 적정한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가치가 낮아요.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 밀릴 수는 있겠지만 11월 안쪽으로 해서 굉장히 이런 이제 반 트럼프 종목 있죠. 11월 안쪽으로 반 트럼프 요 관련주들에 있어서 굉장히 빅 찬스가 있을 것 같아요. 급등 가능성 반 트럼프 관련주들 급등 가능성이 있다. 예. 요 논리까지 좀 한번 보시고 이따가 제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2차 전지 뭐 최근에 좀 흐름이 좀 답답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오늘 직격타 맞으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거의 예정돼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자 지금 이제 뭐 증시 미국 대선 후보 특히 트럼프라든가 해리스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 흐름 잠깐 봤는데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단기적으로 한국 증시가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한국 증시 단기 전망 어둡다. 단기 그리고 트럼프 효과 지속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 반 트럼프에 속하는 이 산업들이 보면은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자동차 뭐 이런 우리나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리고 오늘 바이오 쪽이 잘 버텼어요. 근데 만약에 바이오 쪽도 만약에 무너진다고 그러면은 이제 금리가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미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연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전통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후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에 대해서 고금리가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은 바이오 쪽도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정말 많이 밀릴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계속 지속될 가능성은 없다. 예.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다. 왜 그러냐면은 항상 이 가치라는 게 있어요. 내재 가치. 이 한국 증시에 뭐 가치가 예를 들어서 뭐 100조다. 응? 근데 현재 80조다. 그러면 이 가치를 항상 회복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뭐 증시가 밀리고 막 이럴 때 막 뭐 내 포지션을 자른다거나 특히 뭐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것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쭉 잘 버티시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겨내왔던 뭐 IMF라든가 금융위기, 코로나 이런 것처럼 향후에 높은 데 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이 내재 가치 한국 주식은 너무 낮아요. 지금. 그래서 그것만 좀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좀 버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아무래도 미국 대선 판세에 따라서 이 트럼프 수혜주와 해리스 수혜주로 꼽혔던 종목들의 희비도 엇갈렸던 것 같은데요. 이 오늘 미국 대선의 결과가 당분간은 국내 증시에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항상 긍정을 이야기해 주시는 조영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 시기도 극복해 가시면서 좋은 시장이 올 때까지 잘 버텨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영우 전문가님의 매매 비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오늘 내용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동안 찝어주셨던 이 직구 종목들의 성공 사례 먼저 만나봐야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도 좀 좋은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소개해 주실까요? 네. 10월 25일 날 이제 여러분들께 태양금속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정치 테마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자동차 부품 업종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매수가 이제 목표가 순저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여기 가격대에서 잘 사셨으면은 방송 이후에 시초가가 3,225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점이 이제 3,580원 정도. 그래서 한 10% 넘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 좀 가져갈 수 있었고 내용을 좀 보시면은 테마성을 좀 띈 종목이지만 실적이 비교적 양호해요. 전년 동기보다 이제 10%가 좀 빠졌지만 이거는 영업 수익이 아니라 영업 외 수익, 금융 수익에서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큰
영업적인 부분에 사업적인 부분은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제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곳들 그동안 이제 계속 막혔던 곳들을 살짝 돌파를 해주면서 추가적으로 요 정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요거를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요 정도까지 갔어요. 요게 이제 퍼센테이지가 이 10% 정도 되는 그 부분이죠. 자, 보시면은 이제 이 10% 정도 잘 이제 간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10월 23일 날에는 가온전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어요. 가온전선. 지금 전선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전망이 좀 계속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 종목도 역시 10% 정도 좀 여러분들의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다양한 이 사업 분야에서 이 전선이 많이 쓰여요. 특히 이 가온전선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전력 송배전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플랜트라든가, 그리고 요새 이제 신재생 쪽 강대역 통신 해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좀 전선 쪽으로 유망한 곳들을 다 가온전선이 납품을 하고 있다. 요거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 전력 관련주들이 강하게 가면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2050년 아직까지는 좀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지만, 일단 한 25년 뒤를 봤었을 때 전력 수요가 이제 한 3배 정도 늘어날 것이다. 요게 이제 좀 포인트였고, 최근에 멀리 갈 것도 없이 계속해서 지금 이 전력망, 그러니까 지금 송배전선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노후화된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교체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수주가 지금 잘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이제 좀 말씀드렸고, 차트적으로도 봐도 이제 오늘 조금 더 이제 급등 나왔다가 조금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향후에 이 부분 넘기면은 또 한 번의 시세 변동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11일 날 이제 대한항공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역대 최대 실적 달성했죠. 그래서 한 분기에만 6천억 넘는, 그래서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영업이익이 한 2조 정도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마이너스 1% 정도 넘게 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이런 내재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증시가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고, 그리고 막연한 어떤 기대감, 그런 쪽으로만 이제 너무 테마성으로 증시가 이제 흐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이 부분이에요. 실적을 왜 반영을 안 하는가? 왜 반영을 안 할까?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반영을. 현재는. 그러면은 계속 그럴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죠. 그래야지 주식이죠. 실적을 반영 안 하면 어떻게 주식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방송 보시고 지금 이제 내가 2차 전지 쪽에 많이 갖고 있다, 또는 반도체에 많이 갖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쪽에 많이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암울해하지 마시고 이 가치라는 거를 항상 좀 믿어야 돼요. 이 가치를. 그래서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은 조금 더 싼 가격에 추가 매수도 해놓고, 또 여유가 없다 하면은 그냥 잘 버티다가 증시 향후에 쭉 올라갔을 때 이거 여러분들이 시세 차익 쭉 누리면 되죠. 그죠? 요 기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오래 걸릴 수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게 11월 안쪽 이렇게 좀 말씀드렸죠. 늦으면은 12월 초. 그렇게 해서 일단 제 관점은 연말에는 무조건 산타랠리 간다, 이 관점이에요. 예. 이 관점은 아직 변함이 없고, 지금 대한항공도 실적도 지금 보셨다시피 잘 나왔고, 이렇게 좋은 실적 나올 것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1월 안쪽으로 해서 아시아나항공 기업심사 요것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 아시아나항공도 이제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 노조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노조가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 반대할 것인가, 이거는. 자, 그리고 여행 수요도 이제는 이제 장거리 쪽으로 좀 많이 가는데, 오늘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오늘 대표적으로 지금 대한항공 항공업종들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도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반 트럼프라고 보시면 돼요. 반 트럼프. 왜 그러냐? 이 트럼프는 당선되고 나서, 과거에 트럼프가 이제 집권하고 나서 45대 미국 대통령 되고 나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했냐면은 굉장히 보호무역주의가 이거는 이 보호무역주의는 우리 중학교라든가 거의 뭐 그때 좀 봤던 교과서에서나 봤던 그 내용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었어요. 한 30년 동안. 그러다가 갑자기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보호무역주의라는 게 강하게 되면서 지금 국제 정세가 망가졌죠, 완전히. 그리고 지금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니까 아마 글로벌 증시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이제 굉장히 이 업앤다운이 심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고평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뭐 유가도 좀 안정적으로 이제 좀 잘 가고 있습니다. $70 전후로 해서.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일단 밀렸죠. 그리고 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께 캔들 그 관련해 가지고 라이벌 캔들 말씀드렸을 거예요. 양봉 나오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혹시나 음봉이 아니다. 여기 음봉 나오고 여기 양봉 나왔을 때 요거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라이벌 캔들. 여기는 여기서는 반대죠. 양봉이 나왔는데 음봉 나왔어요. 그냥 막혔죠. 이거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빠질 가능. 왜? 트럼프가 지금 보호무역주의 가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이민 정책 같은 것도 강력하게 이제 좀 제재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여권 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더 강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여행 이런 것들이 조금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 것까지 염두를 해두고 자 여기까지 해서 리뷰 좀 해볼게요.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가기 어려울 만큼 증시가 워낙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영우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매수해야 하는 포인트들을 확실하게 잡고 공략을 하시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직구 종목도 방송 마지막에 공개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런 조영우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함께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문가님과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영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제 시장에서 꼭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가져와 주셨을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아무래도 이 트럼프 관련 키워드일까요? 그렇죠. 이제 네.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이제 거의 확실시 되니까 관련주들 또 흐름을 이제 좀 면밀하게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재건 관련돼서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HD 현대건설기인데 지금 앵커님 잘 보세요. 지금 네. 어디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지 좀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이제 두 개가 있는데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네. 어디 곳이 이제 더 좀 강하다고 이제 우리가 강하게 지금 시점에서 네. 좀 봐야 되냐면은 1번이 더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현재 주가하고 가장 밀접한 저항대니까. 네, 저기를 돌파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굳이 이제 1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오늘 돌파가 나왔던 지금 여기 55,000원 여기 구간이 제가 이렇게 빨간 선을 그어놓고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리 굉장히 중요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폭발적으로 나오죠. 이런 자리들은 수급 맥점 자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자리.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쭉 흘러가는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전장은 여기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강한 돌파가 나왔죠. 여기 돌파.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수맥이란 말이에요. 수급 맥점 자리. 그리고 향후에 주가가 이제 계속 이제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도 물론 이 선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가 차트를 확대시켜서 여기 확대, 여기 확대, 여기 확대 전 구간을 확대시켜서 봤을 때 결국에는 여기도 이 선이 어떤 이 상승 또는 하락에 있어서 중요한 추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여기 이 자리. 오늘 이 자리가 강하게 돌파가 됐고 거래량도 꽤 실렸어요.
그래서 요것들은 좀 신뢰성이 높은 상승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상승의 연속성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요거를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 추세선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볼 수가 있어요. 추세선. 제가 요거를 이제 좀 두껍게 이제 그려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요 자리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추세선 여기 꼭지점부터 해가지고 쫙 일봉상으로 이렇게 그어 보시면은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막혔다가 돌파되면은 좀 밑으로 갔다가 다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가요. 그 역할을 하는 곳이 지금 요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선. 그러면은 이 선은 지금 강한 저항대 역할을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돌파가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쭉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전에 강한 저항 역할을 했던 이런 곳까지.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 상방적으로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 좀 많이 남아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로 봤을 때 6만 원에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7만 5천 원인데 그러면은 한 30% 전후로 해서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그 소리가 됩니다. 요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트럼프 관련주들이 싹 올라가고 그리고 반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 오늘 하락 추세 하방적으로 깨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좀 밀리겠죠.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내재 가치를 이제는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6만 5천 원 여기 저항대가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이 상승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게 내일 정도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내일.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 깨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7만 5천 원, 8만 원 이런 데까지도 이제 충분히 갈 수 있겠죠. 뭐 단기적으로도 보면은 뭐 이런 데 중요하잖아요. 여기 이 자리.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차트를 보면은 이 상승 삿바형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거 여기 종가 깨면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다고 그랬죠. 거기서 지금 나온 지금 이 상승 삿바형이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도 지금 오늘 깨버렸죠. 깨고 나서 얼마 안 갔어요. 그럼 왔다 갔다 할 때 내일 왔다 갔다 할 때 좀 매수 타이밍으로 이제 노려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추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오늘 이 트럼프 관련돼서 이제 금융 쪽도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되는데 오늘 일단 재건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원전 그리고 방산 이런 것들은 이제 강하게 갔단 말이에요. 시세 분출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가상화폐. 근데 이 금융 관련된 종목들은 좀 많이 못 갔어요. 그래서 미국 쪽으로 이제 흐름을 좀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이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또 강하게 갈 수 있겠죠. 이것들은 어저께 많이 못 갔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트럼프 당선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데 또는 전 고점 이런 것들은 이제 돌파를 한다 이렇게 좀 봐야죠. 금융 규제가 이제 좀 완화될 것이다 이 기대감이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쌓고 있는데 요거 뭐 여기만 돌파되면 이것도 쭉 가겠죠. 그래서 이 흐름이 금융 쪽도 이제 미국 증시 쪽으로 나빠 보이지가 않아요. 그 뭐 고점 깨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시간 문제라고 좀 보여져요. 자, 지금 은행주 그래서 강세가 전망이 되는데 지금 여기 제가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거 소유자가 누구냐면은 누굴 것 같아요, 앵커님? 소유자. 누군가요? 일단 굉장한 부자가 아닐까요? 이게 트럼프 거예요. 정말요? 네, 트럼프. 근데 이런 걸 트럼프들은 수십 채를 갖고 있죠. 예. 근데 이 은행주가 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가? 트럼프가 이거를 샀는데 이거를 자기 현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다 대출 받아서 샀죠. 대출. 트럼프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자산 건전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사실 이 트럼프 저번 때 대선 때 떨어지고 나서 뭐 파산설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 자산 건전성이 굉장히 취약해요.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이 트럼프 자체가 이 대출을 워낙 좋아하는 이제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은행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규제를 많이 풀 가능성이 높다. 그런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좀 덜 됐어요. 굉장히 많이 덜 됐어요. 게다가 뭐 KB금융 같은 것들 이제 보면은 그동안 고점 치고 나서 많이 하락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고작 3%밖에 안 갔어요. 이거는 이제 고점 친다고 봐야죠. 그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단기적으로 흐름을 잡을 때 1, 2, 3, 4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바닥은 단기 바닥은 잡았죠.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단바가 9만 원이에요. 단바가 9만 원. 그리고 나서 잡고 나서 이 떨어뜨리는 힘을 이 음봉의 힘을 양봉이 막았죠. 일단 여기 지지를 해줬죠. 그리고 나서 1, 2, 3 나오고 내일 4가 나오면은 급등 나오겠죠. 그래서 내일 아마 금융주들을 우리가 이제 좀 트럼프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집중을 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전고점 돌파가 이제 좀 전망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우주항공 쪽은 트럼프랑은 좀 상관이 없는데 또 근데 넓게 보면은 우주항공 쪽은 보통 방산으로 이제 엮이기 때문에 뭐 우주항공 방산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우주항공 말씀드릴 때는 방산 쪽으로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게 아니죠. 네. 예. 이 지금 시점에서는 우주항공 쪽이 기대감이 가장 높은 섹터가 될 것이다. 이게 방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실적에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표적인데 실적에서 이 2023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적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이제 회사가 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20만 원 막 이러면은 굉장히 고평가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것도 지금 저평가라고 그래요. 지금 가격이 거의 40만 원이 다 돼가는 그 시점에서도 좀 저평가다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 이거를 이제 11월 1일 방송에서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실적 보시면은 지금 요때부터 해가지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실적이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실적이. 이제는 뭐 영업이익 벌어들이는 규모가 과거하고 좀 틀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그리고 뭐 하나 시스템 뭐 이런 종목들 대표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11월 1일 날 방송에서 요 돌파 캔들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드렸어요. 요 돌파 캔들이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쭉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거 관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돌파 흐름이 좀 나와주면서 이전에 이 저항대를 벗겨버렸죠. 정복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한번. 그래서 이런 흐름들 이제 우리가 좀 잘 봤었을 때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최근에 이제 수급이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오늘 이전에 나왔던 강했던 수급에 곱하기 2배수가 들어왔어요. 외국인 쪽으로. 최근에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장세 속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굉장히 강한 이 수급을 좀 보여주면서 기관하고 쌍끌이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이것도 역시 고점은 가볍게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종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하고 엮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방산이 아니라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별도의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장기 투자도 장투도 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립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우주항공. 자, 여기까지 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중요했던 키워드들 살펴봤는데요. 이 트럼프 당선과 관련해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재건과 금융주부터 또 지금 앞으로 기대감이 가장 높지만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는 이 우주항공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이 업종에 대한 종목들 자세하게 투자 전략 세워가면서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꼭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골라오신 직구 종목도 바로 만나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트럼프가 됐으니까 이제 트럼프 쪽으로 단기로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제 오늘은 이제 원전 관련주로 분류가 좀 되는 BHI라는 종목 갖고 왔습니다. 이 종목 BH랑 좀 기판 관련, PCB 기판 관련된 종목하고 좀 헷갈리시는 분도 있는데 BHI 이거는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차트 보자마자 가장 인상적으로 이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힘이죠. 이 종목 지금 힘이 좀 좋구나 하는 거를 어느 정도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요 자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지금 갭이 나왔죠? 그죠? 돌파 갭입니다. 그것도 갭인데 돌파 갭이 나와버렸어요. 이전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돌파 갭이 나왔어요. 돌파 갭이 다 채워지거나 그러지만 않으면은 요 힘은 살아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런 각도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 1차적인 힘이 여기서 나오고 2차적인 힘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일정 부분 라인 잡으면서 다시 나오는 3번의 상승은 다시 한번 이런 이 추세, 상승 추세를 단기적으로 빠르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BHI 지금 시점에서 뭐 그렇게 나쁘진 않겠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내일 아마 내일 시초가가 문제예요. 내일 시초가가 갭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갭상승. 그랬을 때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이제 문제죠. 종목을 좀 알아보면은 이 BHI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막 급등이 좀 나오다가 이제 이 적정 내재 가치를 벗어 고평가 구간에 들어오고 나서는 주가가 쭉 밀리는 전형적인 그런 이제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주 그냥 여기를 좀 잘 잡으면서 일단 이전 고점 이런 것도 이제 넘기는 그런 과정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할 수가 있다고 보고 과거에 지금 이 2017년도라든가 이럴 때하고는 이제는 틀리죠. 요때는 뭐 원전 관련돼서는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확실한 키워드가 있어요. 확실한 키워드. 자, 이 SMR이라고 하죠. 소형 원자로 해가지고 SMR. 요게 이제 이게 지금 글로벌적으로 강하게 우리나라는 뭐 조금 덜하지만 미국이라든가 유럽 이런 데 이제 가보면은 특히 동유럽 이런 쪽 가보면은 SMR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강한 정책을 지금 각국의 정부들이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SMR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떠받치면서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좀 지금 시점에서는 상승 흐름이 단기적으로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요 흐름들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제 수주 잔고가 이제 수주가 막 들어오기 때문에 벌써 이 수주 잔고가 틀려요. 신규 수주 자체가. 지금 올해 2024년인데 보면은 뭐 이전에 과거 뭐 10년 동안 5년, 10년 이때하고는 잽이 안 되죠. 그냥 이거는 아예 이제는 다른 이제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매출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도 가치적으로 보면은 막 낮은 가치는 아니다. 예. 다만 지금 이제 트럼프 때문에 이 기대감, 요 기대감에 기반할 때 주가가 가장 강해 가요. 그래서 그거까지 우리가 좀 염두를 좀 해둬야 되고, 자, 요거는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원전은 보통 이제 대형 원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SMR이 이제 스몰 원전, 소형 원자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과연 왜 이 보통 원전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에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전 정부 때는 원전을 다 폐쇄를 시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는 원전 짓지 않겠다 했는데 그거를 이번 정부에서 바꾸면서 이제 친원전으로 이제 정책이 급선회가 됐는데 글로벌적으로는 일단 이 SMR을 다시 요새 AI가 이제 많이 이제 그거 함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이제 이 전력 수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이게 신재생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나오는 게 SMR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대형 원전하고 SMR하고 어떻게 다른지 요 이제 그림들이 있어요. 그림. 근데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를 보시면은 자,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1200에서 1600 메가와트를 이제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 출력이. 근데 이제 소형은 아무래도 이제 대형보다는 이제 말 그대로 소형 원자로니까 이거에 한 10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이렇게 100에서 한 300 메가와트 정도 출력이 좀 낮아요. 그만큼 이제 이 전력을 좀 적게 뽑아낼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근데 요거는 당연히 안 좋지만 이 여기서부터 이제 부품수부터 이제 보시면은 부품수가 100만 개가 들어가요. 부품수가 많다는 이야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죠. 비용 증가. 그죠? 요게 지금 100분의 1로 줄어버립니다. 요게 지금. SMR 같은 경우는 10,000개. 그럼 비용 절감이 크게 일어나겠죠. 당연한 이야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원전이 환경 오염 이런 것도 있지만 사고 한 번 나면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사고가 후쿠시마가 아닌가요? 하여튼 있어요. 그게 원전 사고가 이거 한 번 나면은 주변의 환경이 다
크게. 근데 그 확률이 지금 보시면은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100만 년 만에 한 번인데 꽤 자주 나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소형 원자로는 10억 년 만에 그러니까 거의 이 확률적으로 보면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는 이야기예요. 거의. 그러니까 그만큼 안정성을 일반 이 사회가 어떤 우려하는 것만큼 안정성을 좀 갖췄다. 그리고 이제 이 사고가 났을 때 이 대피 과연 이 한번 여기서 사고가 났을 때 이 파급 효과가 몇 킬로인가 반경. 이게 지금 16킬로예요. 16킬로면은 제가 방송국 오는 거리예요. 예. 그러면은 안전한 게 아니죠. 근데 요거는 300m 안쪽이면은 혹시 이 건물에서 혹시 뭐가 나도 옆 건물만 있어도 안전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뭐 건설 공기, 그러니까 이 4년 건설한 걸리는 게 요건 조금 이 감축 비율이 조금 낮긴 한데 요건 2년이면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설 비용 보면은 10분의 1 수준이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은 최근에 이제 환경이라든가 뭐 안정성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 SMR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비용을 절감하면서 여기도 짓고 여기도 짓고 여기도 짓고 여기도 짓고 자기가 필요한데 그냥 때려 지을 수가 있어요. 공사 기간도 2년밖에 안 되니까. 지금 더 단축됐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런 이제 흐름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강하게 불고 있다. 이거 좀 말씀드리고. 진짜 그 출력량이 작다는 건 뭐 소형이니까 당연하지만 그거 네. 말고는 다 장점이 좀 많네요. 거의 다 장점이 많다고 봐야죠. 근데 문제는 이 원전이라는 것이 과연 환경오염적인 측면에서 과연 없을 것인가를 이제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의견들이 좀 분분해요. 근데 원전은 뭐 확실하게 이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뭐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확실한 친환경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게 이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요런 것들이 이제 이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까 이제 우리가 수주 잔고 이제 그런 거 보셨죠. 신규 수주에. 그거 보시면 올해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뭐 좋다가 이제 뭐 내년 이렇게 넘어가는 요 시점에서 미래 성장도 있는 지금 이 수주 잔고를 좀 보여주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올해도 괜찮았는데 내년이 좋고 그리고 내후년은 더 좋고 요런 이제 움직임들이에요. 지금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 봤었을 때. 그랬을 때 지금 이 시총이 한 3,800억 정도 되는데 3,800억. 그럼 여기서 요거 땡겨왔을 때는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단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좀 보여지는 거고.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볼게요. 그럼 차트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런 것들만 지금 중요하게 작용했던 어떤 저항대들은 요런 데인데 1번 그리고 2번 그다음에 3번, 4번, 5번인데 5번에서 이제는 확실하게 방향을 상방 쪽으로 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BHI 나쁘지 않아요. 요거 아까 1, 2, 3, 4 좀 말씀을 드렸고 전략은 매수가 좀 매매 밴드가 좀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좀 하시고 목표가, 손절가 좀 잘 하셔가지고 BHI에 또 좋은 결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직구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트럼프 후보와 관련이 돼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내일 시장 장이 열림과 동시에 단기적으로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 잡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혼자는 공략하기가 조금 어렵다,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문가님과 꼭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와 더불어서 앞으로 한국 증시의 운명도 들려주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포인트였던 트럼프 수혜주 집중적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직구 종목 BHI였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지만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또 하단을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는 전문가님의 캔들 자료집도 무료로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자료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꼭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알차게 방송 채워주신 조영호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